(2월부터) 알 수 없는 허리 통증으로 2달간 고생했습니다. (3월부터) 통증으로 새벽 5시에 연일 깨었습니다. 그 후로부터는 아예 낮잠이든지 밤잠이든지 자는 게 불가능했습니다. 졸립고 피곤해서 뇌의 각성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참다가 졸피드정, 그러니까 스틸록스죠. 졸피드정도 처방받아 먹어봤으나 4시간 정도 잤습니다. 먹다 말다 하면서 스스로 잘 자려고 노력해봤고요. 최대 9일까지 못 잔 것 같습니다. 낮에는 4시간 이상 쓰러지거나 자거나라는 마인드를 걸었고요. 그래도 잠은 잘 수 없었습니다. 5일째 이렇다가 죽겠구나 싶어서 정신과에 가서 약을 처방받았는데 우울증과 불안제가 같이 들어있는 약을 처방받았는데 9시간을 잤습니다. 그 후로 5일은 먹고 또 약 없이 잘 수 있나 해서 며칠간은 또 안 먹고 자려고 노력했는데 역시 못 잤습니다. 잠을 아예 못 자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낮잠이라도 단 10분이라도 잘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스스로 자는 능력이 갑자기 사라진 것 같습니다. 다시 예전으로 잠을 스스로 약의 도움 없이 잘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현재 한의원에서 침도 매일매일 한 달째 맞고 있고요. 맨발 걷기도 열흘째 2시간씩 하고 있는데 단 한 번만이라도 1시간이든 2시간이든 스스로 자면 날 것 같은데 약의 도움을 받아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잠 자체를 아예 못 자는 게 이렇게 가능한지 의문입니다.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정말 안타깝죠. 여러분들 이런 경험 안 했으면 좋겠고요. 불면증은 정말 예고 없이 갑자기 찾아올 수 있습니다. 갑자기 어떤 일이 생기고 누구하고 다툼이 생기고 다음날 중요한 일이 있고 이분처럼 심한 통증으로 그 통증 때문에 잠도 못 잘 정도의 극심한 통증이라면 잠을 못 잘 겁니다. 어떤 스트레스나 이런 통증, 질병, 또 환경적인 변화들은 본인이 원해서 오는 건 아니니까요. 예고 없이 온다고 할 수 있겠죠. 2월 달부터 갑자기 알 수 없는 허리 통증이 심했고 새벽에 5시에 연일 깰 정도니까 그 통증이 아마 극심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게 하루 이틀은 아니고 며칠씩 이렇게 그랬겠죠.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가 자고 깨는 리듬이 있어요. 우리가 낮에는 깨어있고 밤에는 자고 깨고 자는 이걸 일주기 리듬, 생체 리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24시간보다 조금 긴 시간으로 일정하게 돌아가게 되죠. 그런데 일주기 리듬이 망가질 수가 있어요. 가장 흔한 거가 해외여행을 갔을 때죠. 갑자기 한국에서 미국, 유럽을 도착하면 생체 리듬이 정반대로 돌아가야 되니까 생체 리듬이 켜졌을 때 우리는 자야 되고 우리는 깨어있을 때 생체 리듬이 꺼지게 돼서 낮에 조는, 그러니까 밤낮이 바뀌는 생활이 해외여행을 가면 나타나죠. 낮에 안 자려고 해도 조금만 쉬고 있으면 금방 졸음이 오고 밤에 잘 자려고 해도 금방 깨지죠. 또는 정말 중요한 일, 이분처럼 스트레스가 있거나 통증이 있어서 잠을 못 자버려요. 낮에도 못 자고 밤에도 못 자는 일이 생기게 되면 생체 리듬이 낮에 깨어있다가 자는 이 리듬이 완전히 붕괴가 돼서 생체 리듬이 망가지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밤에도 깊이 못 자요. 토막토막 자죠. 신생아처럼. 낮에도요, 깨어있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무기력하고 힘이 없고 억지로 자려고 해도 잠깐 졸 수는 있으나 금방 깨고요. 밤에 자려고 해도 금방 깨는 일이 반복됩니다. 이렇게 며칠이 지나면 생체 리듬이 붕괴가 돼요. 자고 깨는 리듬이 없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기억나는 게 이제 방송국 작가였는데 드라마를 만드는 작가들이 한 번에 원고를 쓸 때 뭐 며칠씩 밤을 새나 봐요. 24시간 밤새고 또 작업하고 아무 때나 자고 이런 식으로 생활하는데 이런 분이 왔을 때 정말 1시간마다 자고 깨거나 거의 못 잔다라고 호소를 했고요. 거의 못 자다가 잠깐 조는 것만 기록되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 완전히 생체 리듬이 없어진 거거든요. 내 생체 리듬이 완전히 붕괴가 되고 망가진 겁니다. 그러니까 밤에도 못 자고 낮에도 못 자고 정신이 멍멍한 상태로 멍하게 무기력하게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내가 자야지 일을 할 수 있는데 잠에 대한 걱정이 계속 높아져요. 통증은 통증대로 있죠. 못 자는 걱정이 있죠.
밤에도 못 자고 낮에도 못 자니 본인의 불안도가 긴장도가 굉장히 높아졌으니 밤에 긴장도가 떨어지지 않는데 밤에도 못 자고 낮에도 긴장도가 높으니까 그렇게 피곤해도 깨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수면제를 드신 거죠. 졸피드는 잘 알다시피 벤조디아제핀 계열 중에 수면 효과 활동되는 약이고 방광기가 3시간에서 4시간 그래서 한 5시간 정도 가는 약입니다. 효과가 있었겠죠. 처음에는 며칠 먹으니까 효과가 좋았는데 이분이 또 스스로 노력하려고 약을 먹으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먹다가 또 안 먹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통증은 해결되는지 모르지만 잠을 못 자게 된 걱정은 놓고 아마 약을 먹으면 약의 힘으로 4시간 잔 거겠죠. 그런데 여전히 불안해요. 통증이 있든지 자야 된다는 생각 또는 약을 먹으면 안 되는데 억지로 먹었다라는 그 걱정. 그래서 약을 갑자기 끊었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끊는데 불안도 남아있고 통증도 남아있고 아직 수면 리듬이 교정도 안 되는 상태에서 약을 끊으니 또 못 자겠죠. 본인이 낮에 그래도 어떻게든가 자려고 노력했지만 거의 못 잤을 겁니다. 극심한 불안이나 긴장, 스트레스를 오시는 분들이 불면증 오시게 되면 제가 이럴 때는 사실 약을 벤조도 막 씁니다. 증상을 개선시켜야 되니까요. 근데 벤조는 아니었고요. 졸피드는 항불안 효과가 없어요. 그냥 뇌만 조금 억제했다가 끝나는 쥐 약물이란 말이에요. 사실 이럴 때는 이렇게 불안한 거라면 저 같으면 멜라토닌과 항불안제, 그게 자낙스든 데파스든 아티바니든 조금 쓸 거예요. 쓰고 잠자는 리듬을 일정하게 그리고 통증도 빨리 개선시킬 겁니다. 잠을 못 자게 하는 원인도 개선시키고 약을 쓰더라도 밤에 자고 낮에 깨어있도록 만든 다음에 약을 빼야 되는 거죠. 9일 동안 못 자니 정신과를 갔습니다. 이때 이제 정신과 선생님이 이렇게 되면 우울증과 불안장애로 보게 되면 여기에서 우울증과 불안제 약을 드셨던 거죠. 5일 동안 먹으면 9시간을 잤답니다. 항불안제가 들어가고 마음의 긴장도가 높았다라는 증거죠. 이 약을 드시고 9시간 잤다는 얘기는요. 얼마나 많은 긴장도가 높아 있겠어요. 내가 잘 자던 사람이 통증이 찾아오고 그것도 이유 없이 원인도 없이 그리고 밤낮으로 못 자게 되니 불안한데 그러니 이럴 때 효과는 졸피뎀이 아니라 항불안제가 효과가 있는 거죠. 근데 또 이분이 또 문제가 여기서 뭐냐면 5일 동안 먹고 잤는데 약을 또 계속 먹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약을 갑자기 끊으면 반동불면증이 생기죠. 이 불안도가 높을 때 벤조 약물들은 의존이 쉽게 잘 되거든요. 안 먹으면 또 못 자는 일이 생겼을 거예요. 불안이 높을 때는 생체리듬도 망가지고 그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약을 써도 잘 안 듭니다. 제 생각에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우선 항상 얘기한 대로 아침에 기상시간 설정하고 취침시간 설정하고 이건 잘하겠죠. 낮에 운동을 많이 하시는 거나 활동을 많이 한 건 이미 잘할 테니까 잠자기 3시간 전부터 식사하지 말고 잠자기 1시간 전에 조명 어둡게 하고 복식 호흡 스트레칭과 같은 저희 취침 루틴 104번, 106번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미 이 정도가 되면 약을 쓸 수밖에 없어요. 벤조라는 약물들이 불안도가 높고 긴장도가 높고 우울증이 심한 경우는 쓸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일주일이 되면 긴장도가 높게 되면 이렇게 돼요. 이거를 내려놓는 게 벤조만한 약이 없는 거예요. 벤조를 써서 약을 조금 낮춰놓으면 나야지만이 정상분하고 비슷해져요. 그때는 제 생각에는 잠자기 1시간 전에 104번, 106번 취침 루틴하고 그리고 일주일이 망가졌으니까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멜라토닌을 잠자기 30분 1시간 전에 드시고 그리고 취침 루틴 하시고 벤조 약물들을 30분 전에 드시고 그래서 한 5일 정도 잠자는 게 한 8시간 내외로 7시간 내외로 유지가 되고 아침에 일어나서 햇빛 쬐고 또 아침에 너무 피곤하면 오늘 이 말씀드렸던 광치료기를 낮에 졸릴 때 오전 9시 오후에 3시에 째는 것도 있지만 너무 졸릴 때 이거 쓰시면 돼요. 그럼 어느 정도 견뎌내고 낮잠을 안 자도록 하고 정신을 맑게 해주면서 인위적으로 약을 동원하고 기계를 동원해서 밤에 어느 정도 자고 낮에 깨서 이렇게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정한 시간에 깨게 되면 생체 리듬이 돌아옵니다. 자, 생체 리듬이 돌아온다면은 약을 빼야 되겠죠. 그래서 생체 리듬이 한 5일 정도 자고 깨는 시간이 고정되고 낮에 어느 정도 생활이 가능해지면 그때 자는 약을 조금씩 줄여가는 거죠. 보통 약에 갖고 있는 반감기 또는 몸에서 없어지는 시간에 곱하기 5배 정도 시간으로 줄여가거든요. 그러니까 3일에서 5일 아니면 일주일 단위로 조금씩 줄이면 한 달이면 약 다 끊습니다. 아마 그렇게 봤으면 좋겠어요. 낮에 맨발 걷기 열심히 하셔도 됩니다. 그것보단 본인도 이분도 그렇지만 굉장히 잠을 자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으니까 낮에 운동량이 부족한 건 아닐 거예요. 낮에 잠에 대한 걱정하지 마시고 본인이 억지로 하지 마시고 즐겁게 할 수 있는 활동을 하십시오.
그게 직업적인 활동도 괜찮고 게임도 괜찮고 뭐 운동도 괜찮으니까 적당히 너무 피곤할 정도로 몸이 그로기가 됐을 정도로 너무 운동하면 도리어 그게 몸에 근육을 파열시켜서 밤에 더 못 자고 긴장도를 높여서 더 못 잡니다. 적당히 햇빛 쬐고 낮에 밝게 하고 사람들 만나면서 있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 전에 그 3시간 전부터 운동과 식사를 제한하시고 취침 루틴 104번, 106번 영상, 177번 보면서 하시고 처방받은 약이 있다면 잠자기 30분 전에 드십시오. 멜라토닌 1시간 전에 드시고요. 그래서 잠을 잘 자면 5일 간격으로 약을 한 가지씩 4분의 1씩 줄여가신다면 아니 한 달 안에 웬만한 약은 다 끊고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한번 그렇게 봤으면 좋겠습니다.